안녕하세요. 2008년 8월 3일, 스페이스X의 세 번째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또 폭발했습니다. 회사 통장에는 딱 한 번 더 쏠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날 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방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엔지니어를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켓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근본부터 뒤집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창업된 건 2002년입니다. 당시 우주 발사 시장은 사실상 국가 독점이었습니다. 미국은 나사, 러시아는 소유즈, 유럽은 아리안 스페이스,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건 농담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로켓 한 발을 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버렸습니다. 마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그 구조를 보고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왜 로켓을 버려야 하지? 그 질문이 팰컨 9를 낳았습니다. 팰컨 9는 스페이스X가 만든 로켓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딴 이 로켓은 9개의 엔진을 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데 있었습니다. 발사를 마친 1단 로켓이 스스로 방향을 틀고 엔진을 역분사하면서 지상의 발사대 위에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처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영상이 거꾸로 재생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완성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착륙 시도 때마다 터지고 넘어지고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직원들은 그 폭발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왜 터졌는지, 어디가 문제였는지, 다음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폭발 하나하나가 교과서가 됐습니다. 나사가 하나의 로켓 설계에 10년을 쓰는 동안 스페이스X는 같은 10년 동안 수십 번 실패하고 수백 번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팰컨 9는 2024년 기준 300번 이상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성공률은 98%를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로켓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사 비용은요? 한 번에 약 6천만 달러, 기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같은 로켓 부품을 20번 가까이 재사용하면서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부스터는 20회 이상 하늘을 오갔습니다. 사실은 이 구조가 가능했던 건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부품의 약 80%를 직접 만듭니다. 일반적인 항공우주 기업들은 수백 개의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습니다. 납품 일정이 밀리면 전체가 멈춥니다. 스페이스X는 달랐습니다. 필요한 부품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설계하고 그 자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공장과 개발팀이 같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가 직접 공장으로 내려가 해결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이메일 보내고 회의 잡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을 일을 하루 안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입니다. 높이 121m, 33개의 엔진을 단 이 거대한 로켓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발사체입니다. 아폴로 시대의 세턴 V 로켓보다도 크고 강합니다. 스타쉽의 목표는 팰컨 9처럼 일부를 재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로켓 전체를 이 아래 모두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아침에 발사하고 저녁에 착륙하고 다음날 또 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스타쉽은 5번째 비행시험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1단 부스터가 발사대의 거대한 기계 팔에 잡혀 착륙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높이 70m짜리 강철 기둥이 허공에서 두 팔로 로켓을 잡아채는 그 순간 중계를 보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팔의 이름은 메카질라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름처럼 그 장면도 공상과학처럼 보였습니다. 스타쉽이 완전히 가동되면 한 번의 발사로 100명 이상을 실을 수 있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평균 2억 2천만 킬로미터, 빛이 12분을 달려야 닿는 거리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머스크의 계획은 2030년대 안에 첫 번째 사람을 화성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100만 명이 화성에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로켓이 바다 위 드론선에 착륙한다는 것도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혁명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를 더 열어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스타링크 위성만 해도 이미 7,000개 넘게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위성열을 보며 망원경 관측이 방해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켓 발사 빈도가 늘어날수록 지구 대기 상층부에 쌓이는 금속 입자도 늘어납니다. 더 빠른 발전과 더 조심스러운 관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숙제가 스페이스X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펠컨 9은 어딘가를 향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은 텍사스의 발사대에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또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딜 그날이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일정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정표가 한 줄씩 채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른 채로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스타링크가 지구 궤도를 장악하는 동안 천문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전쟁을 다뤄보겠습니다.